와우! 달슨의 라이브! 리버풀의 센터백 그 반다이크가 좀 안타깝게도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워낙 뛰어난 선수인데다가 리버풀의 핵심적인 수비수이기 때문에 리버풀의 고민이 상당히 좀 커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프리미어리그 전체 우승 판도라든지 순위 싸움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주목되고 있는데요. 반다이크가 이제 지난 주말 머지사이드 더비 에버튼과 경기 때 픽포드 골키퍼와 태클에 좀 충돌하는 장면에서 무릎을 좀 다쳤죠. 다치고 직후에 이제 영국 현지의 일부 매체들이 무릎을 좀 크게 다쳐가지고 좀 오랫동안 재활이라든지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리버풀의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리버풀은 그 무릎을 다쳤던 반다이크가 이제 수술대에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공식적인 내용을 공개를 했고요. 부상 부위는 정확하게는 무릎의 전방 십자인대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회복 날짜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요. 수술의 경과라든지 재활의 정도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팬들이나 리버풀은 언제 정도 돌아올까 관심이 좀 클 수밖에 없을 텐데, 근래에 그래도 좀 참고할 만한 사안을 좀 보자면, 지난 시즌 맨체스터 시티의 중앙 수비수인 라포르트가 시즌 초반에 다쳤다가 좀 오랫동안 수술하고 재활했다가 이제 돌아온 기억이 있습니다. 라포르트가 지난 시즌 4라운드 8월 말 정도에 다쳤다가 5개월 정도 지나서 1월에 복귀했던 그런 기억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라포르트 사례를 좀 대입해 보자면 반다이크도 5개월 뒤인 3월이죠. 3월 정도에 복귀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계산이 좀 나옵니다. 물론 이거는 똑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라포르트는 이제 무릎이긴 한데 연골을 좀 다쳤던 거고요. 이번에 반다이크는 전방 십자인대이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수술을 시즌 도중에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한동안 결장은 좀 불가피하다, 이것만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이러면 이제 리버풀의 고민이 클 수밖에 없죠. 리버풀은 반다이크가 리버풀로 이적해서 온 다음에 반다이크가 없는 그런 경기를 치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실제로 최근에 2번의 시즌 동안 프리미어리그 정경기에 선발로 뛰었던 선수가 반다이크입니다. 그러니까 반다이크는 모든 경기 다 나왔다라고 하는 거고, 리그에. 그러면 리버풀 입장에서는 반다이크가 뛰지 않는 프리미어리그를 최근에 뛰어보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반다이크가 한동안 좀 뛰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우려와 걱정들이 있다, 이런 거고요. 또 반다이크는 기량 자체가 너무 월등하잖아요. 현존하는 최고의 수비수라 불리기 때문에 이런 반다이크가 없는 상황에서 마티프라든지 조 고메스 둘만을 좀 의지하고 가기에는 좀 위험하지 않냐, 좀 흔들리지 않겠냐, 이런 좀 걱정도 있습니다. 그런데다 이제 클럽 감독의 축구라고 하는 게 전진성이 상당히 강한 특징을 갖고 있잖아요. 앞쪽으로부터 올라가서 전방 압박하고 전체적인 압박을 많이 하는 개겐 프레싱을 하기 때문에 수비에 대한 하중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라인을 올리니까 뒤가 상당히 넓어지고 수비가 커버해야 될 범위가 그만큼 넓어지는 건데, 이런 어떤 수비 하중이 큰 축구에서 반다이크와 같은 수비 핵심이 좀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리버풀의 어떤 고민을 좀 키우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버풀은 좀 빨리 대안을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크게 보면 리버풀이 반다이크의 수술 공백에 따른 찾아볼 수 있는 대안은 3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미드필더 파비뉴를 센터백으로 좀 내리는 방안이 있겠죠. 파비뉴는 중앙 수비 쪽에 문제가 생기면 종종 이렇게 내렸었습니다. 시즌 초반에도 첼시와 경기 때도 그때 센터백에 부상자가 생기니까 내려가지고 파비뉴를 중앙 수비 쪽에서 썼는데 상당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와, 그때 보신 분들이 파비뉴는 안정적으로 중앙 수비수로 써도 되겠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좀 생각이 될 건 뭐냐면, 그때 파비뉴가 내려갔을 때 센터백을 했을 때 파트너가 반다이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다이크가 안정적으로 좀 수비를 해줬기 때문에 그 옆에서 그 파비뉴가 커팅도 하고 자르는 볼을 빌드업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반다이크가 없는 상황에서의 파비뉴의 센터백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만약에 지금 파비뉴를 내리게 되면 고메스나 지금 마티프와 같은 파트너가 될 텐데, 그랬을 경우는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의문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우려가 살짝 있는 게 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파비뉴를 내려 쓰는 방안이 대안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어린 선수들을 끌어올려서 기회를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18살에
반덴베르, 19살의 리스 윌리엄스, 그 다음에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임대 보냈다가 복귀한 23살의 나다니엘 필립스가 있고요. 또 17살의 빌리 쿠메티오 선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린 선수들에게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끌어올려서 이제 기회를 주는 방안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역시 이제 고민은 말씀드렸던 이 선수들은 프리미어리그 경험이 없다는 겁니다. 한 경기도 프리미어리그에 뛰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리버풀과 같은 이런 강팀에, 리버풀과 같이 전진성이 강한 수비의 부담감이 큰 팀에 이런 어린 선수들이 이런 위기 순간 끌어올렸을 때 어떠한 그 집중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어느 정도의 자기 기량을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또 고민은 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래도 또 리버풀이 찾아볼 수 있는 대안은 1월에 겨울 이적 시장이 열리는 대로 빠르게 선수를 좀 보강하는 방법입니다. 올 시즌 리버풀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다행인 것은 개막이 뒤로 밀려서 했기 때문에 겨울 이적 시장이 열리기까지는 이제 7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막 버텨서 문이 열리자마자 빨리 데려온다면 그나마 좀 출혈을 좀 덜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1월에 겨울 이적 시장까지는 경기들이 많아요. 리버풀이 치러야 될 게. 프리미어리그 경기는 11경기고 챔피언스리그 6경기입니다. 모두 합치면 17경기를 리버풀이 겨울 이적 시장 전까지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다이크 없이 17경기를 치러야 된다는 거니까 이적 시장이 문이 열려서 선수를 데려오기만을 기다리긴 좀 어려워요. 물론 열리면 빨리 데려오긴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1번과 2번의 대안을 어느 정도 좀 고민을 하면서 이적 시장 보강을 좀 노려봐야 되겠다, 이런 거고요. 프리미어리그 지금 브라이턴의 주전 센터백으로 뛰고 있는 22살의 벤 화이트와 같은 선수들은 리버풀이 계속 주목을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1월에 이적 시장이 문이 열리게 되면 좀 빠르게 캐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좀 뭐 당장은 반다이크 없는 상황에서 뭔가 수를 찾아야 되는 클럽 감독이죠. 다가오는 22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아약스 원정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좀 치러야 되는데, 이때부터 클럽 감독이 뭔가 머리를 짜내서 반다이크 없는 리버풀의 수비를 좀 구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대안책을 마련할까요? 또 리버풀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낼까요? 네, 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